먼저요, 여러분요, 저당권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당권 페이지요, 134요. 저당권을 먼저 보시면요. 저당권은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당권이 무엇인지를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저당권은 사실 뒤에 기본적인 내용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기본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이렇게 빌려주죠. 이것을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피담보 채권은요, 이것은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확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등기를 이렇게 해요. 이게 확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갑의 건물이 있잖아요. 갑의 건물에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이렇게 등기를 하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을이 돈을 빌려줬으니까 을을 채권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갑을요 채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갑을요 저당권 설정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되는 게 원칙인데요. 갑이 지금 돈을 빌렸잖아요.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 집에 저당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뭐라 한다? 물권 위에, 그것을 물상 보증인이다 이렇게 해요. 물권 위에 보증을 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설정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나 보증인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을이 뭐라고 하죠? 을이 지금 채권자라고 돼 있잖아요. 채권자는 저당권 등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저당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설정자는요 채무자나 물상 보증인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물상 보증이라는 우리가 보증을 쓸 때 자기가요 직접 자기 몸으로 보증을 쓰는 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연대 보증이란 말 들어봤죠? 그런데 물건으로 보증을 쓰는 것을 물상 보증. 차이는 뭐냐면 연대 보증은요 채무자하고 책임이 똑같아요. 100% 똑같아요. 그런데 물상 보증은 뭐냐면 물건의 한도에서만 보증을 써요. 예를 들어서 여기 돈 1억인데 이 건물을 경매했더니 6천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 보증인은 6천만 원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갑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채권을요 우리는 이것을 주된 권리라고 얘기하고요. 이 저당권을 뭐란다? 이것을요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된 권리가 있으면 종된 권리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성립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그냥 뭐란다? 그냥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요 성립상의 부종성, 이거 그냥 부종성이 아니고요 성립상의 부종성 이렇게. 이 말이 뭐냐면 주된 권리가 있어야 종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된 권리가 없으면 종된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있다는 거예요.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을을 봐봐. 을이요 을이 돈을 빌렸으면 을이 채권자죠. 채권자는 채권이 있으니까 저당권이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을이요 채권자가 아니다. 채권자가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채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저당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채권자가 아닌 사람은 저당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무자, 이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다? 그럼 채무자가 아니면 그럼 돈 1억 빌려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아닌 사람은 뭐죠? 채무자가 갑이 아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없는 거예요. 채권자가 아니다 그러니 저당권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요 뭐죠? 제3자를 채무자, 제3자를 저당권자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3자 간 합의, 갑과 그 다음에 을과 그 다음에 제3자, 제3자 간 합의에 의해서 제3자를 저당권자, 제3자를 채무자로 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합의가 있어요. 합의가.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요 주된 권리, 종된 권리가 있으면 다 똑같아.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다 똑같아. 거기 항상 뭐라 나오냐? 제3자 간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전세권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가등기 담보권자, 양도 담보권자로 할 수 있다.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이렇게. 그 다음에 주된 권리가 이렇게 이전을 하잖아요. 이전하면은 채권이요, 을이요, 채권을요, 병한테 넘기는 거죠. 을이 채권을 병한테. 그러면요, 저당권도요, 같이요, 병에게 이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저당권이 병에게 이전하잖아요. 그럼 이전하려면, 우리는 이거 상상이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는요, 채권만 있는 경우가 있어. 채권만. 예를 들어서 갑이한테 폭행을 했다. 그러면 손해배상이죠. 불법행위. 채권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권만 있는 경우도 있죠.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은. 알죠? 등기 없이도 바로 뭐가 된다?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이렇게 물권만 있는 경우도 있고 채권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제한 물권이잖아요. 이 제한 물권은
대부분이 다 뭐가 있어? 채권과 물권이 같이 결합되어 있어. 제한 물권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소유권도 이전받을 때 다 똑같죠. 그게 보면 채권이 있고 그다음에 물권이 있다고.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잖아요. 물권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 항상 우리가 유치권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고 물권은요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라고요. 지금 여기 돈을 빌려주고 채권이 있죠. 채권이죠. 사람과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저당권 이전하려면 그냥 이전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채권 이전해야 돼. 주는 권리가. 그 다음에 저당권 이전해야 돼. 그럼 저당권은 물권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전하려면 여기서 물권적 합의가 있어야 되죠. 이 물권적 합의 플러스 뭐를 해야 된다? 부기등기를 해야죠. 부기등기. 근데 이 물권적 합의를 뭐라고 한다? 물권적 합의를 뭐라? 물권행위죠. 우리는요 채권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물권행위가 있죠. 채권행위는 의무 부담행위죠. 물권행위는 뭐요? 처분행위죠. 그럼 뭐가 물권행위예요? 물권행위는 뭐가 물권행위예요? 응? 물권행위는 뭐가 물권행위예요? 면요 그냥 소유권하고요 제한물권 이렇게 딱 쓰면 돼. 소유권을 뭐한다? 이전. 제한물권을 뭐한다? 설정, 변경, 소멸. 이것을 우리는 이거 뭐냐? 물권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잖아요. 제한물권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변경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된다? 소멸하죠. 이것을 다루는 것을 물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물권행위는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는 무슨 권한이 있어야 된다?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죠. 처분 권한이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 물권 합의는 뭐죠? 합의는 계약이죠. 계약은 뭐다?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하고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그러니까요 양도인 을하고 양수인 병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되고 여기서 채무자 갑이라든가 물상 보증인 A라든가 이런 사람의 동의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는 합의는 채권이니까 특정인과 특정인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되죠. 다른 사람의 합의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누구하고 을하고 병하고 그래서 양도인 을하고 양수인 병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등기.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저당권. 그런데 저당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 채권이 있어야 되죠. 여기서 이것을 채권에 이전하잖아요. 채권에 이전하는 것을 이걸 말한다? 채권 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요 우리 민법에서 채권 양도가 문제가 되니까 딱 네 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한꺼번에 정리해. 첫 번째는 뭐냐면 중간 생략 등기예요. 중간 생략 등기에서 있고요. 두 번째는요 점유 취득시효예요. 점유 취득시효가 있고요. 취득시효. 세 번째는요 전세권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저당권이에요. 이 네 가지가 있으니까 항상 이거 무슨 말이 딱 나오는데 헷갈리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시험에 다 나왔고요. 이 두 가지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에서 여러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려면 통지만 해야 돼요. 통지 플러스 승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간 생략 등기에서는 통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승낙이 있어야 돼. 그러면 채권 양도가 뭔가를 잠깐 설명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갑이 을한테 가지고 있잖아요. 돈을요 1억을 채권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채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갑을 뭐라고 그래요? 채권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갑이요 이 채권을 병한테 넘기죠. 이것을 채권자를 양도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병을요 양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양도인, 양수인. 우리는 언제는 인도라고 하고 언제는 양도란 말을 쓰잖아요. 양도란 말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인도하는 것을 양도란 말을 쓰는 거야. 법률 행위. 지금 우리가 채권도 재산권이니까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채권을 법률 행위, 채권 계약에 의해서 넘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양도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란 말은 법률 행위로 인한 인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양도인 양수인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우리는요,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 갑한테 돈을 빌렸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지금 채권자다? 지금 병이 채권자인데 이 사람은 갑은 그걸 안다, 을은 안다 모른다 그것을. 모르죠.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양도했어도 아무것도 모르면 을은 갑한테 돈을 갚는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갑이 병한테 이렇게 채권을 양도하잖아요. 채권을 양도하잖아요. 양도하려면 이때는 항상 여러분요, 당사자 간에는 계약 내용대로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당사자, 두 사람 간의 계약을 제3자한테 주장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항 요건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채권은 두 사람 간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두 사람 간의 문제를 을한테 주장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대항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요, 대항 요건이 있어야 돼. 대항 요건은 두 가지로 있어요. 여기요, 당사자 간에 있어서 있고요, 제3자 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을한테요 돈을 받으려면 이 두 당사자 간에는 갑이 을한테 뭐를 한다? 갑이 을에게 뭐를 하고 통지를 하거나, 통지, 또는요 을이 갑에게 뭐를 하거나 승낙을 하거나, 둘 중 하나, 또는 둘 중 하나. 왜요? 이 사람은 오로지 뭐만 가지고 있고? 권리만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오로지 뭐만 가지고 있어? 의무만 있잖아요, 둘이가. 그러니까 한 사람은 권리만 있고 한 사람은 의무만 있죠. 그래서 뭐죠? 통지나 뭐만, 승낙,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3자는 뭐죠? 이 사람이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A한테 또 넘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 간에는 정하고 A하고는 누가 우선하냐,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개를 하다 보면 전세금 있죠. 전세금이라든가 월세 보증금 있죠. 이 보증금을 누구한테 주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주인은요 와서 물어보죠. 뭐 세들한 사람이 자기 보증금 누구한테 주라고 하는데 그래도 줘도 되느냐? 그때 뭐를 해야 돼요? 이 채권 양도 양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랬을 때는 제3자 간에는 어떻게 한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는 거예요. 확정일자 있는 증서는, 확정일자가 뭐예요? 날짜를 한마디로 말하면 변경할 수 없죠. 그건 뭘 얘기하죠? 그러면 공증을 쓴다거나, 또는요 등기도 우리가 확정일자죠. 그다음 또 보통 뭐로 하죠? 내용 증명하잖아요. 내용 증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 누가 더 빠르냐 이거예요. 그런데 둘 다 확정일자를 했어. 그러면 누가 더 빨라요? 누가 먼저 받았느냐. 또 도달주의 원칙이니까. 또 그렇게 하면 또 더 깊게 들어가는데 그렇게까지는 시험이 안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요, 당사자 간에는 뭐만 하면 돼요? 통지나 승낙. 제3자 간에는 제3자 간에는요, 확정일자 있는 증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라는 것은 변경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이런 날짜. 공증이나.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러분 보면, 그래서 내용 증명이라는 것을 좀 자주 보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야만이 을이 그러면 이제 병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봐. 우리가 채권이 있느냐 없느냐. 있어. 채권이 있는데 여기서요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채권 자체가 없으면 대항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 항상. 자 봐봐요. 을이 갑한테요 보증금을 줬어요. 그럼 보증금 1억 받을 게 있잖아요. 1억 받을 게 있는데 집주인이 바뀐 거예요. 바뀌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을이 갑한테 보증금 1억을 줬잖아요. 그 1억을 준 것을 만약에 원래는 갑한테 받아야 되죠. 근데 갑이 집 팔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집을 산 사람한테 내가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걸 뭐란다? 대항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대항은 을이 갑에게 뭘 가지고 있어?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처음부터 보증금이 없어. 집주인이 바뀌었어. 청구할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요, 대항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뭔가는 있다는 거죠. 있는데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예요. 알겠죠?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한테 돈 갚으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돈을 나한테 갚으면 받을 수는 있죠 내가. 근데 나한테 갚으라고 하면 이 사람 갚는다 안 갚는다? 나 당신 누군지 모르니까 못 갚아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됐죠? 그러니까 항상 대항이란 말의 뜻은 뭐냐? 대항이란 말은 뭔가는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해. 있다. 근데 그것을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한테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가? 그것을 뭐라 한다? 대항이다 이렇게 얘기해. 됐죠 지금? 그럼 봐. 지금 을이 지금 병한테 채권 넘겼죠? 그럼 병은 누구예요? 병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줬죠. 그러면 갑은요 원래는 누구한테 돈을 갚는다? 을한테 갚았는데 을이 지금 병한테 넘겼죠. 넘겼는데 그것을 갑이 안다 모른다? 모르죠. 이게 중요하다고. 알겠죠?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 이 병은 누군데? 채권자인데 이것을 갑에게 대항하려면 이거 하는 거야. 채권자인데 대항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 알겠죠? 을이 갑에게 뭘 하거나 통지를 하거나 갑이 을에게 뭘 하거나 승낙을 해야 돼. 근데 이것은 또는이죠. 그런데 봐. 또는인데 만약에 이게 통지나 승낙이 없어도 이 사람은 누구다? 채권자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내 말이 지금. 그래야지 이게 지금 이해가 돼.
알겠죠? 그래도 이 사람은 일단 채권자예요. 채권 양도는 채권은 두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동의 없는 전대차 기억나요? 동의를 하든 말든 관계없이 전대인과 전차인 간의 전대차는 무조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거 왜 그래요? 두 사람 간의 유효인데 단지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주장하지 못한다. 임대인에게. 자, 이거 날쌘 것 같긴 한데 이거 봐봐. 이 사람이죠? 이 가봐 그러고 임대차죠. 임대차고요. 이건 전대차죠. 전대차인데 전대차는 갑이 전대차에 대해서 동의하든 말든 필요 없는 거예요. 무조건 두 사람 간에는 채권이니까 특정인과 특정이니까 무조건 일단 유효인 거예요. 유효인데 그 전대차를 가지고 갑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잖아요. 내가 당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가? 주장할 수 있다. 그럼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주장하지 못하면 대항력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의를 해주면 대항할 수 있고 동의를 안 해주면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그래도 두 사람 사이에서는 여전히 뭐다? 전대차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말 자체를 이해를 해야 돼. 대항이란 말을. 그러면 이제 봐. 그럼 여기서 먼저 전세권을 봐. 저당권을 봐. 지금 저당권. 지금 여기 채권 양도했는데 이 사람이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통지나 승낙이 없어. 통지나 승낙이 없어도 이 사람은 여전히 누구다? 채권이다. 채권이 주된 권리죠. 채권이 있고 그다음 저당권 등기했죠.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된다? 저당권자니까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요즘 이게 지금 최근에 다른 국가고시에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채권을 양수받았다. 그런데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런데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저당권자다. 왜? 채권이 있으니까 채권자고 단지 갑에게 뭐하지 못할 뿐이다.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그런데 만약에 갑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해서 경매가 됐다. 경매가 됐으면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돼 있죠? 지금 등기부에 저당권자로 등기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배당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거 첫 번째 그래서 저당권 여기 하나 나있죠? 채권 양도. 여기서 채권 양도가 중요한 건 저당권에서 중요한 것은 대항 요건이 없어도 뭐다? 저당권자다. 이 말이 중요해. 등기가 돼 있어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자, 이번 점유취득시효를 먼저 봐. 점유취득시효는 뭐죠? 여기 이렇게요. 등기가 돼 있죠? 등기가 이렇게 갑이고요. 점유가 이렇게 을이란 말이죠. 을이 지금 20년이 됐죠? 그럼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뭘 가지고 있어? 권리가 있고 이 갑은 오직 뭐만 있어? 의무만 있죠. 이 상태에서요. 이 을이요. 이것을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해. 등기 청구권의 채권이니까 양도해. 그러면 양도하면은 어떻게 한다? 양도하면 대항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은 오직 권리만 있으니까 뭐만 하거나 통지만 하거나 이 사람은 의무만 있으니까 뭐만 하거나 승낙만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통지 플러스 승낙이 아니고 통지나 승낙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한다? 통상의 채권 양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중간생략 등기 약간 다르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중간생략 등기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갑하고 을하고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대신에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잖아요. 갑은 을한테요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대금을 청구할 뭐가 있어? 권리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각자가 권리가 있고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권리와 의무가 각각 있는 거예요. 각각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요. 그래서요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양도할 때는 통지만 하거나 승낙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권리가 있는 사람은 통지만 의무만 있는 사람은 승낙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둘 다 통지와 권리와 의무가 둘 다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를 한다? 이 권리는 뭐다? 통지고 알겠죠? 여기 의무는 뭐다? 승낙이잖아요. 통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에서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려면 일반적인 채권 양도 방법에 의해서 양도할 수 없다. 왜? 통지와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인데 전세권은 약간 지금 올해도 이번에도 뭐죠? 또 변호사 시험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오늘이요. 오늘 지금 감정평가사 시험을 봐요. 감정평가사 시험.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요 문제가 이제 오픈이 될 건데요. 그 문제를 보면 우리 공중사 시험하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세권인데요. 자, 전세권은 여러분 뭐냐면 여기를 이제 전세권 제3자 확정일자 있는 증서 이거하고 이제 비교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같은 뭐죠? 당사자 간에는 뭐만 있었는데 통지나 승낙. 제3자 간 두 사람 제3자 간 여기 병이나 정 제3자 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 한번 볼까요? 여기요.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을이 갑에게 전세금 1억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을이요 갑의 건물에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을 하고요 등기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을이 이 전세권을요 채권을요 병한테 넘기고요 전세권도 병한테 넘겼어요. 물론 전세권은 부기 등기를 했죠. 여기서 이제 채권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뭐 말이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을이 갑한테 뭐만 했다? 을이 갑에게 뭐만 했어? 통지만 한 거예요. 통지만 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전세권 등기했어. 그럼 이 사람 전세권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언제냐? 2월 1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3월 1일 날요 A가 가압류가 딱 들어온 거야. 가압류는 뭐냐? 여러분 등기예요. 가압류는 등기라고. 3월 1일 날 가압류가 딱 들어온 거예요. 현세금에. 전세금을 2월 1일 날 병한테 넘겼는데 그때는 통지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A가요 가압류는 등기죠. 등기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 여기 이러면 좀 봐봐. 확정일자 있는 증서, 등기, 공증등기, 내용증명, 공증 봤죠? 빨갛게 글씨 써있는 게 있잖아요. 공증은 근데 일단 그 법무사도 공증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혼자는 못해요. 법인인가 아마 이런 게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근데 변호사 같은 경우도 법인 같은 데다 공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가압류라고 딱 돼 있잖아요. 가압류 등기잖아요. 등기니까 이것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잖아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빠르냐가 문제가 된 거예요. 누가 빠르다? 가압류권자가 빠르다 이 말 아니에요. 우선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뭐를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전세나 월세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어디서 압류 들어올 것 같아. 근데 난 돈 이거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사 가야 돼 이 사람. 그럼 이 사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도와줘? 그럼 누군가한테 채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채권을 양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채권을 양도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서 하는 게 제일 낫죠. 가장 편한 게 뭐예요? 공증이죠. 알겠죠? 그래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물론 내용 증명을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 그러면요 조금 서로 다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뭐 다투지 못하지만 만약에 내용 증명 같은 거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또 뭐가 있었냐 없었냐 따질 수 있는데 공증 그러면 보통 다투는 사람들 거의 없거든. 그건 공증해봤자 3, 4만 원밖에 안 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공증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이 말이죠. 안정적이고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여기를 가압류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가압류가요 이 사람보다는 우선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딱 네 가지야.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 뭐를 암기해야 된다? 이 채권 양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알아야죠. 알겠죠? 채권 양도를 하고 당사자 간에서는 누가 우선한다? 그것은 대항하려면 뭐한다? 통지나 승낙만 있으면 되는데 제3자끼리 한 사람이 채권을 이 사람한테 다 주잖아요. 내가 보증금 1억 있는데 이쪽에 채권자가 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래. 알았어 그럼 너한테 양도할게 하고 이쪽은 더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또 주고 더 죽이려면 또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세 사람이 채권자가 다 지금 돈을 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누구한테 돈을 줄 것인가 이 말이죠. 순서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 먼저 누가 도달했느냐 알았죠? 그 증서가 누구한테요? 채무자에게.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알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등기청권 매매계약은요 권리가 있고 서로가 권리와 의무가 다 있으니까 통지 플러스 승낙이 있어야 되고요. 점유취득시효는요 시효 완성자는 권리만 있고 등기부상 권리자는 뭐죠? 의무만 있으니까 통지 또는 뭐만 있으면 되고 승낙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요 전세권이나 저당권 같은 경우는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통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겠죠. 제3자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더 우선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당권에서 뭘 묻는 것이냐? 이 사람이 대항요건 즉 통지나 승낙을 안 했어. 채권만 양수받고 통지나 승낙 없이 그냥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자로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지금?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됐죠 지금? 그래서 네 가지가 이제 채권 양도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된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럼 잠깐 지우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뭘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어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하나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여기서 이전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수반성이다 이렇게. 수반한다는 것은 언제나 가지고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그래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갑이 을한테요 1억을 돈을 갚죠. 1억 갚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저당권은요 뭐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요. 등기 없이 이것을 말한다 187조라고 그래. 말소 등기 없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소멸해. 당연히 소멸해.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187조에 보면 항상 여러분이 187조 보면 뭐가 나온다? 경매, 상속, 공용징수, 수용 나오죠. 공용징수, 수용, 그 다음에 판결, 형성 판결 나오죠. 그 다음에 건물의 신축이 나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용익물권에 있어서 존속기간이 만료가 된 경우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죠. 담보물권에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은 담보물권에서 말소 등기 없이 187조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계약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죠.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매수인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뭐 한다? 복귀한다. 등기 없이 187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그 187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이 등기를 나중에 뭘 해야 된다? 말소를 해야죠. 말소 해야죠. 두 번째는 뭐를 한다? 이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요 을이 이것을 병한테 넘겼어. 병한테 넘겼다 이 말이죠. 병한테. 그러면 병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등기가 무효인 등기인지 모르고 등기를 이전받았다 이 말이죠. 병은 저당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 못한다. 왜 못한다? 등기는 공신의원칙이 인정되지 않아요. 공신력이 인정되잖아요. 알겠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죠. 그래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말소가 되고요. 여기 등기를 하면 안 되고요. 뭐 등기도 저당권 취득하지 못하고요. 이 등기가 무효인데요. 이것이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이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유용할 수 있죠. 이것을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하고요. 특히 무효등기 유용은요 무슨 등기 유용은 안 된다? 표제부 등기 유용은 안 되죠. 표제부는 뭘 한다? 구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고 난 다음에 신축 건물에다가 신축 건물이죠. 이 신축 건물로 구 건물의 등기를 이용하기로 하죠. 뭐죠? 전용하기로 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지금 얘기해. 표제부 등기 유용은 안 된다.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구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해됐죠? 자, 이건 이제 가장 기본 얘기예요. 가장 기본이니까 이것을 아시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뭐를 보냐면, 이제 첫 번째 이제요. 우리가 이제 부종성이 이것은 뭐냐? 주된 권리가 소멸하죠. 종된 권리 당연히 소멸한다 그랬죠. 이것을 존속상의 부종성.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했던 부종성을 이걸 얘기해. 부종성은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두 번째요.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불가분성은 우리가 유치권에서 배웠죠. 돈 다 받을 때까지.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또 유치적 효력이라고 있어요. 유치적 효력이요. 그러면 이 유치적 효력은 유치권이란 말이 아니고 이것은 점유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유치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물건 위에 대신 위치를 점한다. 물상대위 이렇게 얘기해. 이게 뭐냐면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1억 원의 채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의 건물에요. 이렇게 저당을 잡았잖아요. 저당권 등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저당권 등기요. 그런데 여기 1억이죠. 1억이고 이렇게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뭐죠? 저당권은 물건이죠. 물건이요. 물건은 누가요? 사람이 뭐를요?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해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누구죠? 을이죠. 을이요. 이 물건을요 지배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물건이 멸해공이에요. 딱 이걸 암기해야 돼요. 멸. 왜 그러냐면 뭐 이거밖에 안 되니까. 회, 공 이렇게. 그 다음에 멸실, 훼손,
공용징수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요 여기서 매매대금 있죠. 매매대금은 물상대위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월차임 있죠. 월차임 월세도 물상대위가 안 돼요. 알죠? 오직 멸회공. 그냥 물건이 멸실되죠. 멸실되면 물건이 없잖아요. 물건이 없으면 지배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물건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 저당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멸실하면 저당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물건 위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멸실이 되면서 여기에서 화재보험금이 나온 거예요. 화재보험금이요. 훼손이 되면서 손해배상금이 나오는 거예요. 공용징수가 되면서요 수용보상금이 나온 거예요. 수용보상금이요. 이런 것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가치적 변형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 그것은 금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전. 그러니까요 물건이 돈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물건이 돈으로 바뀐 것을 이것을 질적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적 변경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건물에 저당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건물 대신에 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저당권은 이 돈 위에, 돈도 물건이니까 돈 위에 미치는 거예요. 돈도 물건이에요. 그래서 물건 윗상자 위에 대신 위치를 점한다. 물상대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물상대에서 중요한 것은 이 화재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을요 누구한테 갑이 누구죠? 채무자죠. 갑에게 뭐하기 전까지 지급하기 전까지 배당 전까지 아니에요. 갑에게 지급하기 전까지 압류를 해야 돼요. 이 압류는 누가 해야 돼요? 제3자가 압류해도 돼. 누가 압류하더라도 무방해. 제3자가 압류해도 된다고. 알겠죠? 지급하기 전까지만 압류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압류 전에 지급하면 어떻게 돼? 압류 전에요 갑에게 지급되면 그럼 어떻게 돼? 갑에게 지급하면 갑한테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갑은요 저 집으로 담보를 잡은 거잖아요. 담보를 설정해 준 거죠. 그러니까 저 집이 없어지고 대신 돈이 생겼으니까 그 돈으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지급하면. 그래서 여러분 물상대가 요즘 최근에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것은 이거다. 지급하기 전까지냐? 지급하기 전까지 뭐 배당 요구 종기까지 그런 말 하면 안 돼. 지급하기 전까지 뭘 한다? 압류하면 된다. 이것을 물상대위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저당권 한번 봐봐요. 134페이지.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있죠. 을이요 지금 채권이죠. 채권이니까 비담화 채권 확정되고 등기가 되어 있고요. 갑의 건물에 또는 A의 건물이죠. 갑을 뭐란다? 채무자고 A를 뭐란다? 물상보증이죠. 그래서 이렇게 담보를 잡혀주는 사람을 뭐라 한다? 저당권 설정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을을 채권자, 저당권자죠. 그래서 저당권 플러스 등기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가 돼 있잖아요. 쭉 보면 피담보 채권을 봐봐. 먼저 채권이 옆으로 옆에 있죠. 주된 권리라고 돼 있죠. 저당권이 종된 권리 이렇게 돼 있죠. 자 주된 권리, 종된 권리죠. 그러면 주된 권리가 있어야 종된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성립상의 부종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 아닌 자를 우리가 채무냐 아닌 자 그러면 채권이 있어 없어? 없죠. 채권자가 아닌 자 채권이 없죠. 그러면 주된 권리가 없죠. 그러면 저당권이 없죠. 그러니까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가 될 수 없고요. 저당권자가 아닌 사람이 채권자가 아닌 사람이 저당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3자를 채무자, 저당권자로 하려면요. 갑과 을과 제3자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가등기 담보권자, 양도 담보권자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말은 어디서나 계속 나와. 저당권에도 나오고 전세권에 나오고 근저당권에 가서 나오고 가등기 담보법에 나오고 다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주된 권리가 이전하죠. 채권이 이전에 양도되죠. 그럼 저당권도 이전을 하죠. 이걸 수반성이라고 하죠. 그럼 저당권부터 봐. 물권적 합의 나와 있죠. 합의는 계약이고 계약은 채권이니까 특정인과 특정인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만 있으면 돼. 그리고 등기하면 돼. 그런데 누구의 합의는 필요가 없다? 물상보증이나 채무자의 합의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플러스 저당권 이전에 무슨 등기가 있으면
부기 등기. 등기가 있으면 채권 양도에 줄고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줄고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줄고 있고 그다 써 여전히 병은 채권자 써 여전히 병은 채권자예요. 대항 요건이 없어도 여전히 병은 채권자라고 대항 요건이 없어도 채권자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뭐를 할 수 있다 줄고 경매 청구 가능 대항 요건이 없어도 경매를 청구한다고요. 그럼 그 위에 봐봐 대항 요건이요 채권 양도죠. 특정인과 특정인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합의만 있으면 병이 채권자가 된다 이 말이죠. 채권 양도는 대항 요건은요 갑에게 통지하거나 써 승낙이라면 되는데 을의 승낙 이렇게 통지 또는 을의 아닌데 여기 지금 갑에게 통지 또는 을이 갑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갑의 승낙 이렇게 승낙 앞에다가 갑에게 통지 또는 갑의 승낙 이렇게 을이 갑에게 통지하거나 이 말이죠. 알겠죠? 갑의 승낙이 있으면 돼. 그런데 제3자간은 뭐 한다? 제3자간은 뭐가 있어야 돼요? 확정일자. 그 다음에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병은 뭐가 된다? 채권자다 이 말이 중요해. 그 다음에 왼쪽 봐봐요. 왼쪽에 이제 채권 봐봐. 여러분요 이게 지금 빠졌어. 여기 봐봐. 여기 지금 1억하고요. 여기 돈 갚았다고 돼 있죠. 그럼 여기요 여기 이렇게 저당권 옆으로 좀 돼 있잖아요. 저당권 X 여기 줄을 좀 한번 그어줘봐 이렇게. 알겠죠? 지금 을이 돼 있고 1억 돼 있고 저당권 돼 있잖아요. 지금 X 돼 있죠. 1억 갚았다고. 그러면 저당권도 당연히 뭐가 돼요? 소멸한다. 저당권도 X 동그라미하고 X 줄 긋고 했어요. 그럼 그 밑에 보면 등기 없이가 187조죠. 당연히 소멸한다. 그걸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기 없이예요. 그래서 피담보채권 소멸하면 담보물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187조. 그럼 저당권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무효니까 말소해야 돼요. 이해 관계인이 없을 때 유용을 해요. 유용에다 써. 그 위에다가 표제부 유용이 있어. 표제부는 유용이 돼야 안 돼요? 표제부는 유용이 안 돼요. 표제부가 뭐죠? 유용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가로 열고 닫고 구건물 철거 후 신축 그 정도만 써놓으면 돼. 구건물 철거 후 신축해서 구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알겠죠? 앞에 다 여러 번 나오면 반복되니까 그 정도만 써도 알아듣는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봐봐요. 말소되기 전 병에게 저당권이 이전됐죠. 말소 전에 병에게 이전했죠. 병은 저당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을의 등기는 피담보채권을 변제함으로써 무효가 됐죠. 그런데 그것을 병에게 이전했죠. 병은 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것을 얘기하고요. 자, 밑에 물상대의 보셔요. 물상대의는 유치권한테 거기다 변하네. 유치권은요 물건이 멸실하면 유치권은 점유가 성립이면서 존속 요건인데요. 유치권이 물건이 멸실하면 점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물상대의가 없어. 자, 그럼 멸회공 봐봐. 멸회공 화재보험금, 손해배상금, 수용보상금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를 가치적 변형물이죠. 이것을 뭘 해야 돼? 압류. 누가 압류해야 돼?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저당권자가 압류할 필요가 없고 언제까지 압류한다? 지급하기 전까지예요. 배당하기 전까지가 아니고 지급하기 전까지 압류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맨 밑에다가 압류 전에 어디죠? 압류 전 채무자 갑에게 지급되면 압류가 되기 전에 채무자 갑에게 지급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렇게. 아직 이것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아직 이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여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왔단 말이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불가분성은 여러분 뭐 유치권에서 나오지 저당권에서 시험에 안 나와. 그다음 밑에 그 박스가 중요하죠. 피담보채권, 전세금, 요역지, 전유분 딱 4개밖에 없다고 몇 번 얘기했어. 그다음 밑에요.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대지사용권 또는 대지권. 종된 권리죠. 그럼 어떻게 한다?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이게 네 군데에 딱 나와. 한번 보면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저 전세권은 존속기간 중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청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다른 규약에 달리 정의 없는 한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주된 권리가 이전하면은 아무 말이 없어 모두 같이 이전한다. 종된 권리도 같이 이전하는 거예요. 알겠죠? 주된 권리가 이전하면 종된 권리도 같이 이전해. 그다음에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는 당연히 뭐 없이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당연히 소멸해. 이 네 가지는. 알겠죠? 그게 3대 원칙이야. 알겠죠?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주된 권리가 이전하면 종된 권리도 수반한다. 세 번째는요,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밑에 나와 있죠? 이 네 가지. 이것은 네 가지만 딱 시험에 나와. 다른 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그 네 가지만 정확하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다시 이제 어디를 보시나? 자, 형 말소 기준 권리를 봐요. 자, 이제 여러분요, 이 말소 기준 권리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 이 부분까지가 이제 저당권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자, 그래서 아직도 기본이 아직 안 끝났죠.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경매가 되잖아요. 경매가 되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근데 이게요, 우리가요 저당권 시작할 때는 보면 이번에 여러분요 그 중개사법령 하죠. 중개사법 선생님이요 경매를요 이번에는요 좀 자세하게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거기에서 할 때도 여러분요 자세하게 한번 다시 배울 거예요. 경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매 절차를 우리가 배울 수는 없어. 그것은 여러분요 중개사법령에서 한번 배우시고, 여러분요 경매를 할 때 이제 우리가 권리 분석이라는 것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뭐라고 되냐면 저당권, 근저당권, 그 다음에 압류, 그 다음에 가압류, 그 다음에 우리가 가등기 담보, 그 다음에 경매 개시 등기, 강경매할 때 강경매할 때 보통 압류를 하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뭐 경매 개시 등기, 경매 기입 등기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를 하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경매 개시 등기 한단 말이죠. 이 말소 기준 권리 여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두 가지는요. 연 저당권이고요. 여기는요 전세권 또는요 지상권, 우리가 주택임대차여 임차권이에요.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한 묶음으로 같이 다녀. 자, 그다음에 여기요 근저당권이요. 이렇게 이제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건물이 내가 생각할 때는 5억짜리란 말이죠. 내가 생각했을 때 경매대금이야. 내가요. 그럼 내가 이제 이 건물을 경락받을 거 아니에요. 경락받을 때 나는 얼마로 경락을 받아야 돼요? 건물이 5억의 가치가 있어. 그럼 얼마로 경락을 받죠? 당연히 5억으로 경락을 받아야죠. 2억인데 왜 당연히 5억에 경락받아야 돼요? 1번 지금 봐봐. 말속이 경매가 되면 항상요 등기부를 딱 보고 얼굴을 이런 것들이 어디가 있는가 빨리 찾아. 빨리 찾아. 어디 있어? 저당권. 여기 근저당권 두 개가 있죠. 둘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어디예요? 저당권이죠. 그러면 저당권이 말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소 기준. 저당권 이하는 다 소멸해. 이것을 뭐라고 한다? 소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 소멸하고 없어지니까 이 사람은 경매를 얼마에 들어가야 돼요? 5억 원에 들어가야죠. 5억짜리니까. 5억 원 안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더 받아갈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렇게 값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죠. 여기 A가요 전세권, 그다음에 지상권, 그다음에 임차권, 대학년 임차권이요. B는 뭐죠? B는요 여기요 근저당권, 여기는요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요 어느 것이 제일 말소 기준 권리가 어디 있는가 빨리 찾아. 어디 있죠? 근저당권. 여기 저당권 이렇게. 그럼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위에요? 근저당이죠. 그럼 이번에는 근저당이 말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저당권 이하는 전부가 다 소멸하는 거예요. 이걸 소멸주의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요 최선수지, 말소 기준 최선수보다 더 위에 있죠. 얘들은요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으니까 경락인에게 인수가 돼. 경락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이 건물을요, 을이 만약에 경락을 받잖아요. 경락이다. 2억, 2억, 2억이다. 근데 이 건물이 내가 5억 원의 가치가 있다. 5억 원의 가치. 그럼 나는 이때 경매를 들어갈 때 얼마의 경매를 들어가야 돼요? 얼마의 경매를 들어가야 돼? 5억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여기 이 2억 원은 내가 뭘 한다? 인수. 내가 책임을 진다고. 내가 경락받은 사람이 책임을 진다고. 이거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소멸하지 않으니까 법에 의해서 당연히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5억 원의 가치가 있는 건물이면 5억 원의 경매를 들어가면 큰일 나죠. 얼마의 경매를 들어가야 돼요? 3억에 들어가야지. 3억 원에 들어가야죠. 그럼 3억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5억 원의 경매가 시작되면 경매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없어? 아무도 없는데 꼭 한 명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언제요? 어제 경매학원에 등록한 사람. 알겠죠? 어제 경매학원 등록한 사람 오면 저당권이 있으면 뭐 된다고 가서 들어간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5억에 딱 들어가면 얼마나 손해봐요? 2억을 손해보는 꼴이 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참아야 되겠죠? 한번 참으면 20%가 차감이 되죠? 그러면 5, 20, 1억이 차감이 되죠. 그럼 또 4억이죠?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또 그럼 20%가 8천이 차감이 되죠? 그럼 이제 3억 2천이가 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세 번째가 첫 번째 들어가면 안 되죠? 두 번째 들어가면 안 되죠? 알겠죠? 그럼 세 번째도 이제 3억 2천이죠? 들어가면 돼, 안 돼? 또 안 돼, 또 참아야 돼. 알겠죠? 3억 2천이 얼마예요? 20%면 6,400이잖아요. 그러니까 6,400이 또 차감돼서 2억 얼마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들어갈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저경영가격이 2억 3천이다 해서 2억 3천 들어가면 안 되죠. 얼마 들어가야 돼? 2억 9,900에 들어가든지 3억 100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에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인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전세권. 말소 기준보다 위에는 전세권이죠.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배당 요구는 돈 받겠다 이 말이죠. 배당 요구면 이것은 뭐가 된다?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이게.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순서가 1번, 2번, 3번을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다른 것들은 다 등기를 해. 전세권도 등기하죠. 지상권, 근지상권, 저당권 다 등기를 해. 그런데 이 임차권은 등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임차권도. 그래서 여러분 임차권 등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민법 621조에 의한 등기를 임대차 등기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여러분 주택임차보호법 6조 이하에서 보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있죠. 이런 걸 오후에 볼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오늘 강의 한번 해보고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면 1시 반 먹을 거예요. 알겠죠? 한번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자요. 이것을 뭐라 한다?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저당권하고 같이 연결이 안 되면 이게 이해를 못 해요. 따로따로 떨어져서 하면. 그래서 이걸 임차권 등기라고 이걸 임대차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자 이제 이제 됐죠 이제.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은 다 등기로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가 등기가 빠르냐 늦냐 이걸 따지니까. 그런데 이 임차권 때문에 문제예요. 자 그럼 봐. 임대차에서는 먼저 어차피 해야 될 것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항 요건이 있고 여기요 경매가 됐을 때 경매 대금에서 다른 건 안 돼요. 경매 대금에서 여기서요 뭐라 하냐면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고요. 우선 변제권하고요. 여기요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여기서 대항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택의 인도 플러스 전입 신고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인도가 제일 중요하죠. 인도가. 그런데 지금은 뭐가 더 훨씬 더 중요한 걸로 돼 있냐? 전입 신고가 중요한 걸로 돼 있어. 왜? 인도는 딱히 누가 봤을 때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입 신고는요. 동시에 기능이 있어야죠. 딱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항 요건은 그냥 전입 신고 이렇게 보시면 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길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이렇게 오전 0시부터 뭐가 생겨? 대항력. 이러면 대항력은 뭐가 대항력이라고 그랬죠? 당사자 간의 효력이다. 제3자에 대한 효력이다.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어. 우리 두 사람 간의 계약을 제3자한테 그대로 주장하는 걸 대항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럼 등기는 등기부에 딱 나와 있으니까 누구나 다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자, 우선 변제는요. 우선 변제는 등기가 됐으면 여기 봐봐. 이 세 가지는요. 이 세 가지는 주택 임대차에서 주택 임대차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는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아무 문제 없이 다 인정돼. 이건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런데 등기가 안 됐을 때 주택 임대차하고 상가에서
등기가 없을 때 대항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우선 변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고 최우선 변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등기가 돼서 전입신고 필요 없어. 알겠죠?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가 다 되는 거예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뭘 한다? 전입신고. 알겠죠?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선 변제는 여기 주택의 대항 요건이요. 대항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대항 요건이라고 그래요. 대항 요건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확정일자 이렇게. 이때 확정이라는 것은 우리 아까 확정일자 있는 증서라고 그랬죠. 그것은 날짜를 변경할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 확정일자는 날짜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보증금을 증감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저당권 같은 경우는 어떡하죠? 저당권은 등기가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당권은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등기가 딱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등기부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되는 거죠. 누구나 저당권 등기는요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있으니까 누구나 열람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는 임대차는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 임대인과 임차인 두 사람 간에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 몰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요 집이 내가 보증금이 3천에 있는데요 3천 나중에 내가 1번은 1번이에요. 전입신고되고 확정일자도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앞에다가 혹시 3자 앞에다가 2자를 써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1억씩 나눠 가질 생각 없냐? 그럼 한다 안 한다? 하겠죠. 그럼 3천만 원짜리가 갑자기 얼마가 돼요? 2억 3천이 돼버리면 다른 사람이 배당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있어야 돼.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 확정일자 알겠죠? 이건 어디서 봤죠? 확정일자 어디서 받아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서 주택은요 상가는 어디서 받느냐? 관할세무서장한테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은 먼저 대항요건이 있어야 되고요. 대항요건. 그 다음에 소액임차인이어야 돼요. 소액임차인. 그 다음에 경매, 개시, 등기 전까지. 경매가 그러니까 압류 등기가 되기 전까지 소액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는 2억이었는데 서울에서 소액은 얼마죠? 서울에서 소액은 1억 1천 이하에서 얼마까지? 3,700까지잖아요. 옛날에는 보증금이 2억이었는데요. 경매가 되기 전에 두 사람 간에 보증금을 감액을 해가지고 9,500으로 감액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경매 개시 등기가 되기 전까지 소액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최우선 변제를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면 다 공통적인 게 뭐예요? 공통적인 게 대항 요건이 있어야 돼. 대항 요건이요. 셋 다 대항 요건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전입신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전입신고가 없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가장 큰 첫 출발은 뭐냐? 주택임대차는 전입신고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확정일자 받아오세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뭘 받아와라? 전입신고부터 하고 와라. 이게 중요하다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전입신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는 확정일자만 있으면 되고 최우선 변제는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눈 없어요? 없잖아요. 뭐가 있어야 된다? 소액이다. 언제까지? 경매 개시 등기 전까지. 이 말이 중요하다니까요. 이거는 이제 알아야 되고 이것은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이것은 등기가 있으면 전입신고 없어도 다 인정되어 있나고 다. 대항력,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지금 여기 경매에서 중요한 것은 이 대항력이야, 대항력. 경매에서 중요한 것은 대항력이라고. 그래서 이제 항상 이걸 가지고 이제 순수를 가지고 소멸하냐, 소멸하지 않느냐 임대차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서 이것을 표현하느냐 이렇게요. 딱 두 개만 딱 먼저 보면 돼요. 알겠죠? 빠른 경우, 늦은 경우. 자, 주택의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그다음에 저당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애매한 게 저당권 등기는 언제부터 효력이 있죠? 등기 경료시부터예요? 등기 완료시부터예요? 접수시예요? 언제부터다? 등기 저당권 안 배웠어요? 그럼 저당권 등기는 가장 기본이 뭐예요? 이건 기본도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알고 있어야 돼요. 공부하고 안 하고 떠나가지고 접수시부터냐? 접수시.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저당권은 접수시라고 지금 보고 등기가 되면 접수라 보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단 말이죠. 자 2월 1일이죠. 여기 2월 1일이죠. 여기 2월 1일. 여기 2월 1일, 2월 1일, 2월 2일 이렇게. 여기요 같은 날.
같은 날이고 그 다음 날이야. 딱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다고. 같은 날이냐 그 다음 날이냐. 누가 더 빠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날 그러면 어떻게 해줘? 2월 1일 2월 1일 뭐 언제 대항력 있어? 언제 대항력 있어? 언제 대항력 있어?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언제? 2월 2일 몇 시? 0시고 여기는 언제? 2월 1일 9시죠. 저당권 듣기는 관공서가 9시에 문 여니까 팔려면 하면 날짜로 서로 상호 날 언제 몇 시에 땅에서 서로가 구분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이 빨라요. 9시에 한 사람이 빨라요? 10시에 한 사람이 빨라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할 수 있으면 빠른데 그렇지 않으면 팔려가 동순이라고 그랬어. 알겠죠? 근데 2년 지나가지고 나 그때 9시 같은데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것은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여기는 2월 1일 2월 1일이죠? 여러분 건데 언제다? 2월 2일 0시죠. 여기는 언제? 2월 2일 9시잖아요. 저당권하고 등기 날짜하고 확정일자 날짜는 그냥 9시로 봐. 아무 말이 없으면. 시험에서는. 뭐라고? 등기 날짜하고 확정일자 날짜는 언제 본다? 9시로 보라고. 여기는 저 누가 빨라요? 누가 빨라? 저당권이 빠르죠? 여기는 누가 빨라요? 2월 2일 0시고 2월 2일 9시잖아요. 누가 빨라? 0시가 빠르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임차인이 빠르고 여기는 저당권이 빠르죠? 그래서 저당권이 빠른 것은 저 위쪽, 여기 왼쪽이라고 이게 여기 방, 여기라고 여기 저당권이 빠르고 여기 임차인이 늦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 여기 나온다고요. 을이 갑의 집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했다. 그런데 같은 날 갑은 또 병에게 저당권 등기를 격려해 줬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같은 날. 그러면 누가 1번이다? 저당권이 1번이야. 그냥 같은 날 봐봐. 생각을 해봐. 대항력은 그 다음 날이잖아요. 그럼 같은 날 했으면 누가 빠르겠어? 당연히 저당권이 빠르고 이건 내가 없어도 다 아는 거예요. 대항력은 그 다음 날이잖아요. 그럼 같은 날 그러면 누가 무조건 빠르는 거예요? 대항력 저당권이 무조건 빠르고 대항력은 그 다음 날 몇 시예요? 0시죠. 그럼 봐봐.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 날 저당권이다. 그 다음 날 저당권은 몇 시? 9시. 그 다음에 대항력은 언제? 그 다음 날 0시. 그럼 누가 빨라? 대항력이 빨라. 그러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아시죠? 그 다음 날 저당권 등기했다. 그 다음 날 저당권. 그러면 전입신고는 그 다음 날 몇 시? 0시. 저당권 몇 시? 9시. 그래서 얘가요 0시고 얘가요 9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말로 해가지고 누가 빠르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먼저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임차권이 있고 이렇게 잘 안 나온단 말이죠. 날짜로 나오면. 알겠죠? 말로 나왔을 때도.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언제 필요하느냐? 매매가 됐을 때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경매가 됐을 때. 알겠죠? 대항할 수 있냐 없냐? 경매가 됐을 때. 그럼 여러분 착각해야 돼.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경매라고 그랬어. 내가 분명히 경매. 자, 지금부터 매매를 봐. 매매. 여기 을이요. 을이 임차인이요. 임차인 전입신고했어요. 대항력이 있어요. 그런데요 5개월 뒤에 갑에요 병으로 바뀌었어.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요 1월 1일 전입신고했어요. 전입신고하면 언제부터 대항력이 있어요? 1월 2일 0시. 그런데 이 사람은요 5월 1일 병한테 팔았어요. 병한테. 알겠죠?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요. 여기 2월 1일 하죠. 문제는 여기 A가 선수가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저당권 1월 10날 저당권. 2월 1일 날 임차권. 이건 전입신고했어. 저당권은 등기가 돼 있고. 그런데 집주인이 바뀐 거예요. 5월 1일 날 집주인이 바뀌었어. 병으로. 여기서 문제. 지금 이건 양수인이요. 경매가 아니고 양수인이라고 했어. 매매라고 했어. 양수인 했죠? 여기 을 임차권. 을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을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아니 옹알이 하지 말고 정확한 의사표현을 요구해. 알겠죠? 한다 안 한다? 왜 안 해? 일본이 저당권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매일 때만 소멸하는 거야. 말씀 주신 거예요. 경매일 때만. 이건 경매일 때만. 경매일 때만 이런 거 밑에 있으면 소멸하는 거예요. 경매일 때만. 헷갈리지 말라고. 알겠죠? 얘는 매매잖아요. 매매인데 일본이 저당권이든 말든 매매잖아요. 그럼 봐봐.
이 사람은 1월 10일이고 이 사람은 2월 1일이니까 2월 1일부터 해. 그냥 2월 1일이고 얘는 언제 5월 1일이죠. 그러면 얘는 소유자도 등기를 하잖아요. 등기도 대항력이고 대항력. 전입신고도 대항력이잖아요. 누구의 대항력이 더 빠른 거예요? 을의 대항력이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병이 을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요. 알겠죠? 을이 뭐라고 한다? 놀고 있네. 너가 나한테 보증금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경매예요, 경매. 얘는 뭐라고? 매매라고. 조심하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대항요건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것은 임차권 등기가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고, 임차권 등기가 있으면 전입신고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 알겠죠? 무조건 뭐가 된다? 보호된다. 이렇게 알아야 돼. 이것을 우리는 뭐 한다? 대항요건에 관한 것이. 이걸 먼저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요, 먼저 이제 우리가 강의하는 순서는 저당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임차권 한 2주 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니까 임대차 얘기할 때 이걸 다시 얘기해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해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봐야 돼. 여러분요, 그 그림에 보면 오른쪽 나와 있나요? 오른쪽 그림이 3개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맨 밑에 거. 그럼 여러분 거기 봐봐. 그림 나와 있죠?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보면 여기 같은 날이냐 그 다음 날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같은 날이냐 그 다음 날이냐 아시겠죠? 그러면 같은 날 그러면 무조건 누가 빠르다? 저당권. 그 다음 날 그러면 누가 빠르다? 임차권. 모르겠으면 그냥 그렇게 암기하면 돼. 같은 날 저당권이다. 저당권이 빨라. 그 다음 날 저당권이다. 임차권이 빨라. 그냥 임기 암기하고 있으면 돼. 왜? 계산은 문제 안 나오니까. 날짜 막 계산하고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아시겠죠? 속 편하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보고 인수주의인데 두 번째 2번에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시 전세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요. 이게 인수된다는 말의 뜻이 뭐냐?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말이죠. 그게 세 번째예요.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경락인 너가 책임져 이 말이잖아요. 아시겠죠? 자, 나 그 밑에 건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나요? 자, 그럼 봐봐 여기 그 밑에 거는 뭐냐면 이제 배당 받을 때예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저당권, 가압류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도 똑같은데요. 그래서 2억하고 1억하고 2억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이게 1억 9천에 경매가 된 1억 9천에 경매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번이 지금 누구죠? 저당권자죠. 그러니까 저당권 이하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싸그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우선 변제잖아요. 먼저 우선 변제죠. 순서에서 변제를 받는 거예요. 순서에 의해서요. 그런데 순서에서 변제 받는데 이 사람이 노. 이 사람 1억. 알았죠? 이 사람이 얼마 받아가요? 1억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또 얼마 남았죠? 지금 9천만 원 남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누구죠? 가압류잖아요. 이 사람이 9천 받아간다 그러면 큰일 나. 왜냐면 우리가 가압류 이러면 가압류하고 가처분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가압류하고 가처분하고 다르다겠죠. 거짓말 않고요. 한 105번 얘기했을 거예요. 가압류는 뭐를 가압류한다? 돈. 금전에 관한 거. 예를 들어서 공사대금이라든가 손해배상이라든가 의료사고로 인한 뭐 아무튼 교통사고로 인한 거 뭐 아무튼 돈 받을 게 있죠. 돈 받을 것은 다 가압류하는 거예요. 가처분요, 돈 빼고 나머지. 그럼 여러분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가 이혼하게 되면 남편이 찾아오죠. 요즘 남자들 안 가. 무서워. 여자도 무서워. 여자들이 찾아와. 접근 금지 가처분이잖아. 가압류 그러면 안 돼. 왜요? 그건 돈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가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약을 한 사람이 운전하죠. 운전 못하겠는데 계속 운전하죠. 그럼 운전대 못 찾게 해야 되겠죠. 그럼 뭐를 해야 돼? 가처분한다니까. 돈 아니잖아요. 가처분 이렇게. 응? 그래서 그런 거 하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한번 신군부한테 가처분을 당한 적이 있어요. 알겠죠? 그건 뭐예요? 돈 빌려준 게 아니죠? 너 그때 무슨 당인데요. 당 총재하지 말라는 거예요. 총재하지 말라고. 그 당의 당 대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당 대표는 돈 빌려준 거 아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가처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그럼 돈에 관한 것은 뭐고? 가압류. 그거 빼고 뭐고? 가처분. 그럼 이게 가압류는 돈이니까 돈은 채권이죠.
채권은 순서가 있어 없어? 모든 채권자는 평등하단 말이죠. 왜? 말을 안 해도 그렇죠. 봐봐요. 갑이 작년에요 1억 빌려주고 갑이요 올해 또 1억 빌려줬어요. 그러면 먼저 빌려주고 늦게 빌려줬으니까 1번이고 2번인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채권은 뭐라고 했어? 갑을 병이에요. 갑과 특정인가 특정인이에요? 특정인가 특정인이죠. 그러니까 채권은 갑하고 을하고 갑하고 병하고라고요. 그러니까 갑을 병 그러면 당연히 1번, 2번이죠. 그런데 채권은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문제지 세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순서를 따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모든 채권자는 순서가 평등한 거예요. 순서를 따질 수가 없으니까. 그럼 순서가 평등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두 사람의 순서는 똑같이 봐. 동순위로 봐. 동순위로 보면 그럼 돈은 어떻게 한다? 돈은 채권액에 비례해서 이것을 뭐란다? 안분액이다. 이렇게 채권액에 비례해서 받아가. 그러면 돈이 얼마 남았죠? 9천. 이 사람이 1억이고 이 사람이 2억이죠? 1대2죠? 1대니까 을은 얼마? 3천. C는 얼마? 6천. 9천만 원이니까 1대2니까 3천, 6천 이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으로 계산하는 건 안 나와.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3천, 6천 이렇게 안 나와.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A는 가압류는 채권에 가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한다 이 말이죠. A는 저당권이니까 물건이잖아요. 그럼 원래 물건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건이 우선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나 봐요. 변호사가요. 가압류권자보다 저당권자가 우선하니까 저당권자한테 먼저 배당해달라 이랬단 말이죠. 먼저 배당해달라. 왜? 채권과 물건이 부딪히면 물건이 우선하니까. 일리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랬더니 판례가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 그럴 수가 없다. 알겠죠? 가압류도 등기로서 공시가 돼야 안 돼? 되잖아요. 가압류는 등기하거든요. 그래서 가압류 다 공시된다. 단 이것은 채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순서를 따질 수가 없다. 그래서 가압류와 후순위 권리자 간에는 동순위로 보고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액을 정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간 한번 보면 돼. 가압류보다 후순위 저당권자나 근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또는요 여기 확정일자가 있는 대항요건하고 확정일자가 갖춘 임차인이 가압류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한다? 채권액에 뭘 해서? 비례해서 안분한다. 이 정도만. 동계산 안 나오니까. 아시겠죠? 그게 바로 그 밑에예요. 됐죠? 그래서 맨 밑에 뭐 주의, 얘가 주의. 맨 밑에 전세권자 또 써 밑에가 저당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가 아니 근저당권자 써. 맨 위에 저당권자 있으니까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전세권자, 근저당권자가 가압류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중요해. 아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요. 여기 이제 경매가 됐죠?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이건 해야 돼 그냥. 여기서 중간에 끊어버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여기서 보면요. 이거 좀 우선 변제라고 나와 있나요? 그럼 우선 변제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다시 할 거예요. 자, 이제 봐봐. 우리가 이제 이 집이 경매가 되잖아요. 우리 여기서 이 집이 경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당권이 있고 병이요, 임차인이 있고요. 여기요 정이요, 정이 전세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가요, 무가 또 임차인이 있고요. 여기요 기 있죠, 기가요 또 임차인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렇게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1억이고요. 이 사람은 9천이고요. 이 사람은 1억이고요. 이 사람은 1억 3천이고요. 1억 3천이고 이 사람은요 뭐 8천이고요. 이렇게 보죠. 8천이고요. 서울시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뭐가 되어 있고 등기가 되어 있고요. 임차인은 뭐가 되어 있고 이 사람은 확정 일자가 있네요. 이 사람은요 등기가 있네요. 등기가 그다음에 여기죠. 이 사람은요 전입 신고하고요. 뭐가 있고 확정 일자가 있고요. 이 사람은요 전입 신고가 있고 이렇게 됐죠? 지금 봤죠? 뭐 부족하지 말고.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경매대금이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돈이 나오면 이제 배당을 받아야 돼요. 순서대로 여기서 이제 경매대금 나오면서 순서로 쭉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어떻게 받아가냐? 첫 번째가 뭐라고 나왔죠? 맨 위에 저당권 실행비용. 뭐 이것은 얼마 안 돼요. 저당권 실행비용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제3취득자예요. 비용 상환청권 비용. 여기서는 필요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유익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요. 최우선 변제권이 있고요. 최우선 변제권. 여기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우선 변제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다? 당해세가 있어요. 여러분요. 이 당해세는 당해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당해세하고요. 제3시자 비용상정권 저당권 실행 비용은 돈이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없다고 봐. 알겠죠? 그리고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를 받죠. 그럼 최우선 변제는 뭐죠? 여기서 최우선 변제란 말의 뜻이 뭐예요? 여기 봐봐. 이 전세권자는 저당권자보다 우선할 수 있어 없어? 배당받을 때 전세권자가 우선해요? 저당권자가 우선해요? 이것을 우선 변제라고 해요. 우선 변제는 순수에 따라서 전세권자는 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저당권자는요, 전세권자보다는 뭐한다? 우선해서 배당받는다. 그걸 우선 변제라고 그래.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보다 먼저, 이걸 저당권이라고 그래. 이걸 우선 변제라고 그래. 후순위. 그러면 채권하고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하니까. 그러니까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알겠죠? 그래서 우선 변제는 뭐다? 저당권, 근저당권. 저당권은요, 뭘 가지고? 등기. 알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도 뭘 가지고? 등기. 그 다음에 임차권은요, 전입신고가 있고, 뭐가 있어야 돼? 확정일자 날짜를 가지고 따지는 거야. 이걸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당해세 그냥 업탁하고, 얘들 업탁하고, 최우선 변제는요, 서울시는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니까 1억 얼마? 1억 1,000 이하일 때는 얼마까지? 3,700까지. 3,700까지. 최우선이 뭐죠? 최우선은 제일 먼저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임차인이다. 그러면 이 순서가 이 사람이 빠르고 1번이고 1번, 2번, 3번, 4번, 5번이잖아요. 5번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돈을 주는 걸 최우선이라고 그래. 순서에 관계없이 제일 먼저. 그러니까 뭐죠? 최우선은 후순위보다 먼저 그러면 큰일 나. 최우선은 뭐를 최우선이다? 다른 담보권자보다,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 이걸 얘기해. 모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항상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를 뭘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지하철 좌석 가지고 얘기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하철 좌석이 하나 비었어요. 그러면 양쪽 입구에서 여자가 3명 타잖아요. 그러면 자리는 하나죠. 누가 앉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가방 던진 사람이 앉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뒷사람보다 먼저니까 그걸 우선 변제라고 그래. 먼저 던져야죠.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여자분들이요, 가장 눈이 반짝일 때가 어때요? 자리 하나가 났을 때. 알겠죠? 그때는 뭐 있잖아요. 그때는 그 맑은 눈동자는 이거요, 이 세상에 있던 그 어떤 샛별보다도 더 초롱초롱 빛나잖아요. 먼저 던져야죠. 그걸 우선 변제라고 그래. 누구보다 먼저? 뒷사람보다 먼저.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요, 최우선 변제는 뭐예요? 최우선 변제는 누구다? 노약자석. 노약자. 알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여러분 퇴근 시간 봐봐. 그렇게 많이 비어 있고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 그래도 누가 하나 앉은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참 신기하죠. 그럼 맨 끝에 누가요? 할머니가 뒤뚱뒤뚱 와가지고 자리 쫙 비켜주죠. 할머니가 제일 늦게 왔는데 자리 앉잖아요. 그걸 최우선이라고 그래. 지금 안에 다 타 있죠. 그 어떤 사람보다도 먼저 그걸 최우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다른 권리자보다도 먼저, 후순위보다 먼저. 말이 다르잖아요. 후순위보다 먼저 그럼 뭐고? 우선 변제.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럼 뭐? 최우선이란 말이죠. 말 조심해야 돼. 알겠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돈을 이제 할 때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다른 것은 다 관계없죠. 그러면 저당권, 전세권은 등기만 보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 경매대금이에요. 이건 반드시. 매매대금은 절대로 안 돼.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 매매대금 아니라고. 경매대금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항 요건과 전입 신고하고 확정 일자.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뭐가 되어 있어요? 경매 개시되기 전까지 대항 요건이 있고 뭐가 돼야 돼? 소액이 돼야 돼. 소액. 서울에서는 1억 1,000 이하. 얼마까지? 3,700까지. 알겠죠? 과밀일조권력은 얼마? 1억 원 이하에서 얼마까지? 3,400까지. 알겠죠?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법원 대표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인데 먼저 최우선은 먼저 돈을 빼. 그럼 여기서 봐봐. 자, 이제부터 어디지? 됐죠? 지금 순서가. 제일 먼저 뭘 뺀다고? 최우선. 그 다음에 뭘 빼? 우선 변제. 자, 그러면 자, 봐봐. 배당표가 이렇게 만들어지자.
1, 2, 3, 4, 5, 6 이렇게 되잖아요. 배당표가 이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1번으로 돈 받을 사람 누구예요? 1번으로 받을 사람. 먼저 뭘 찾아야 돼? 최우선 변제를 찾으라고. 최우선 변제. 알겠죠? 임차인 찾으라고. 얼마 이하를 찾아야 돼, 서울이니까. 1억 1000 이하 임차인을 찾으라고. 1억 1000 이하 최우선 변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는 순서대로 가니까 우선 변제를 신경 쓰지 마. 순서대로 가니까 최우선 변제를 먼저 찾아. 누가 있어? 1억 1000 이하 어디 있어? 여기 병이 있죠? 또 어디 있어요? 여기 임차인이죠? 여기 임차인 3명이죠? 3명인데 여기는 1억 3천이고 여기는 8천이고 여기는 9천이니까 소액이 몇 명 있어요? 소액이 몇 명 있어? 아, 2명 있잖아요. 2명. 눈 없어요? 여기 9천 있고 여기는 1억 3천이잖아요. 여기는 8천이니까 소액은 1억 1000 이하를 소액이라고 하죠? 1억 1000 이하니까 몇 명 있어? 1, 2. 여러분이 자꾸 엉뚱한 대답하면 영어로 해버릴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1, 2. 그렇죠? 2명 있죠? 여기 보면 여기는요. 여기 정이죠. 정은 전세권이잖아요. 1억이고 여기는 저당권 1억이고 됐죠? 그러니까요. 소액 임차인은 누구하고 누구다? 병하고 뭐가 어디 갔어? 기. 무는 여기 1억 3천. 좀 글씨가 좀 이상하게 됐네요. 알겠죠? 그래도 알아먹고 여기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8천. 여기는 무는 1억 3천. 기는 8천. 그럼 누구하고 누구다? 병하고 기다. 그럼 큰일 나. 그럼 큰일 난다고. 소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 뭐가?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 대항 요건을.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전입 신고가. 그런데 지금 병은 뭐가 있어요? 병은 확정 일자가 있고 뭐가 없어요? 전입 신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아까 말했죠. 전입 신고 없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전입 신고가 없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니까요. 대항력,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알겠죠? 누구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밖에 없죠. 기가 얼마다? 3,700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경매대금에서 이제 얼마 빠진다? 3,700 빠져.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있어 없어? 최우선이 없죠. 없으면 이제 우선변제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선변제. 이제 우선변제는 순서로 가면 돼. 자, 2번은 누가? 을이 얼마? 이렇게 뭘 떨어. 여기 보면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누구? 그 다음에 병이 얼마?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여기 우선 변제죠. 지금 우선 변제는 뭐가 있어야 돼?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가 있었는데 얘는 지금 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전입, 신고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까 전입 신고 없으면 아무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죠. 지금 보통은 확정일자 해주질 않아. 그러니까 뭐죠? 동사무소 가면 뭐를 해? 가서 전입 신고하고 오세요. 그렇게 얘기해.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하는 거니까. 알겠죠? 자, 그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병은 없는 거예요. 병은 없어. 그다음에 정이 얼마? 1억 정은 전세니까 1억 받아야죠. 그다음에 여기 무는 얼마? 무는 얼마? 정이 1억 있잖아요. 무는 얼마? 무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1억 3천 받죠. 무는 1억 3천 받죠. 1억 3천. 그렇잖아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있으니까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기는 얼마? 3,700 받았죠. 8천에서 3,700 받았으니까 얼마 남았어? 4,300 남았죠. 그래서 기는 얼마? 4,300.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 사람은 뭐가 없으니까? 확정일자가 없잖아요. 확정일자가 있어야 우선 변제를 받는다니까요. 동포 여러분 알겠죠? 봐봐. 동네 사람들 잘 한번 봐봐. 무조건 하지 말고 등기가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등기가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다 받아요. 그런데 최우선 변제를 받으면 소액이면서 뭐가 돼야 돼? 전입신고가 있어야 되고,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소액 관계없어. 우선 변제를 만약에 이 사람이 2번이 만약에 10억이다. 10억의 임차인이 확정자 전입신고가 있다. 그러면 돈 있으면 10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는 뭐가 있어야 돼?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 보증금 얼마 중요하지 않아. 최우선 변제할 때 1억 1천 이하가 돼야 돼. 최우선 변제할 때 1억 1천 이하에 그 다음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우선 변제는 따지지 않아. 우선 변제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보증금 얼마 중요하지 않아. 뭐가 있어야 돼?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시 뭐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최우선 변제는 소이기면서 전입신고. 우선 변제는 보증금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 사람 전입신고 있어? 전입신고인데 확정일자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못 받죠. 이 사람은 지금 얼마가 지금 손해고? 4,300이 손해고 4,300이 이 사람은 얼마가 손해고? 그럼 9천이 손해죠. 이 사람은 아예 9천이 손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다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돈이 없으면 그럼 어떡할 거야? 돈이 없으면 이 사람 조금 까이고 이 사람 좀 까이겠죠. 돈이 없으면 그것은 나중에 문제이고 이런 순서로 받아간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두 사람은 그러면 돈 못 받냐? 그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은 아직도 이제 또 채권이 남아 있겠죠. 남아 있으면 이 사람 둘 다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는 순서가 있다 없다? 없죠. 순서가 없으니까 뭐에 의해서? 채권에게 비례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9천이고 여기는 4,300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9천만 원이 남았다. 9천만 원이 그러면 이 사람이 한 5천 한 얼마 받아가고 이 사람이 한 3천 한 얼마 받아가고 무슨 알겠죠? 계산 안 해봤으니까 적당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채권에게 비례해서 받아가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연사가 외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할 때는 여러분 적당히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최우선 변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소액이면서 전입신고. 알겠죠? 경매에서 얘기하는 거 지금 이건 매매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변제는요 소액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우선 변제는 뭐가 있어야 돼? 전입신고 확정일자. 알겠죠? 그러면 최우선 변제는요 소액이면서 전입신고. 우선 변제는요 보증금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전입신고 확정일자. 만약에 등기가 돼 있으면 이런 건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다 인정돼. 만약에 내가 서울인데 1억이야. 그런데 임대차 등기가 돼 있어. 1억이니까 당연히 뭐고? 최우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뭘로 받는다? 우선 변제로 받아. 그러니까 먼저 우리 봐봐. 내가 1억이죠. 내가 1번이야 1번. 내가 1번이죠. 내가 1번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최우선으로 1억 받는 게 아니에요. 일단 최우선으로 3,700 받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로 나머지 얼마 받아? 1억이니까 6,300을 받는 거예요. 받기는 다 받죠. 내가 1번이니까. 받기는 다 받는데 받는 순서가 최우선으로 3,700 받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로 6,300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1억을 다 받기는 받는 거죠. 받기는 다 받지만 받는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 최우선, 그 다음에 우선 변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해. 됐죠? 거기 보시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요,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 나와 있죠? 어차피 버린 몸이니까 잠깐만 봐봐. 그러면 여기서는 달라. 이러면 아까 뭐라고 했죠? 경매할 때 소매를 하냐 안 하냐. 경매에서 말소 기준 권리하고 말소 기준 권리와 그 다음에 임차권의 순위 비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순위 비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경매에서 소매를 하냐 할 때 같은 날 그럼 누가 빨라? 저당권. 그 다음 날 그럼 누가 빨라? 임차권이 빠르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뭐냐면 경매에서 경매 매각 대금이죠. 매각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할 때 우선 변제를 할 때는 또 달라요. 우선 변제권 할 때는 또 달라. 알겠죠? 순서를 따져야 되잖아요. 누가 빠른지. 이건 또 달라.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요. 같은 날이냐 그 다음 날 이걸 보면 돼. 여기가 같은 날. 그 다음 날 뭘 한다? 주택의 전입신고 가지고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그럼 뭐가 나온다? 여기서 대항력이 나오죠? 대항력하고 여기 우선 확정일자하고 먼저 이걸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것이 언제가 우선 변제 것인가? 우선 변제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늦은 날 기준으로 우선 변제가 정해져요. 늦은 날 혹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봐봐. 둘 중 비교해서 줄과 늦은 날 기준 써. 줄과 늦은 날 기준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봐봐. 같은 날이고 이것은 그 다음 날이죠.
이건 같은 날이고 그 다음 날이잖아요. 거기 돼 있죠 지금. 여기 봐봐. 2월 1일, 2월 1일. 여기 2월 1일, 2월 1일. 대항력 뒤에 확정일자라고 확정일자. 확정일자 같은 날이니까 2월 1일 몇 시? 9시. 여기는 그 다음 날이니까 언제? 2월 2일 9시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이 대항력을 먼저 구해야 돼. 대항력을 구해. 그럼 대항력 언제다? 2월 2일 0시. 여기는 2월 2일 0시죠. 그럼 어디가 더 빨라요? 여기가 더 빠르죠? 여기는 어디가 더 빨라? 여기가 더 빠르죠? 0시고 9시잖아요. 여기가 더 빠르죠? 그럼 언제를 기준한다? 늦은 날. 늦은 날. 늦은 날이니까 우선 변제는 언제부터? 2월 2일 0시를 기준으로. 알겠죠? 여기는 언제 기준으로? 2월 2일 9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9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확정 일자를 기준으로. 여기는요, 뭐를 기준으로? 대항력을 기준으로. 자, 그럼 봐, 이제 순서로. 자, 우선 변제 딱 두 가지예요. 우선 변제 딱 두 가지라고. 의리요, 주택은인도 받고 전입신고한 같은 날에 확정 일자가 이루어지면 같은 날 확정 일자가 누가 더 빨라요? 확정 일자가 빠르죠? 그러면 대항력과 동일하게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날 확정 일자 그 다음날 그러면 확정 일자 일을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것을 여러분요 한번 들으면 잠깐 지금 계속 두 개를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왼쪽에 있죠. 왼쪽의 박스와 오른쪽 박스를 잘 비교해야 돼.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다 나오니까 알겠죠? 왼쪽 박스와 오른쪽 박스를 잘 비교해. 이게 원래 어디서 나와야 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걸 저당권과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자, 봐봐. 우리가 우선 변제면 순서가 누가 더 빠르냐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확정 일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한 날짜하고 확정 일자를 비교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비교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먼저 대항력을 먼저 구해가지고 확정 일자 날짜하고 비교해서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날 전입신고 같은 날 확정 일자 그러면 누가 빨라요? 확정 일자가 빠르죠. 확정 일자가 빠르죠. 그러면 대항력 날짜하고 동일하게 우선 변제. 그 다음날 확정일자 그러면 누가 빨라요? 대항력이 빠르죠. 그 다음날이니까 대항력이 빠르죠. 그럼 확정일자 일을 기준으로 우선 변제. 그럼 모르겠으면 그냥 그렇게 해. 같은 날은 언제 기준으로? 대항력과 동일하게 그 다음날 그러면 언제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그렇게 지금 그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그것을 암기하라고 그냥 그렇게. 그 다음날 확정일자다. 확정일자 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 확정일자다. 대항력을 기준으로. 이해됐나요? 이 두 가지를 보면 돼. 나중에 보면요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좀 이따가 그러면 바로 저당권 나면 바로 뭐를 하냐 다시 이걸 다시 해. 알겠죠? 그때 다시 한번 하면 되니까요. 정리해야 돼. 여러분 이건 모르잖아요. 이런 모르면 나중에 누군가가요 여러분 그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중개를 했거나 그 사람이 경매가 된다는데 나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돈 받을 수 있어. 무조건 돈 받는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모르면 어떻게 말을 해요? 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냐 없냐를 따지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살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조건 이건 해야 돼.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제 3, 7자부터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